김순자 씨는 오늘도 새벽부터 몸을 뒤척였습니다. 이 나이에 잠도 푹 못 자네. 아이고, 무릎이. 며칠째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비가 내리면 몸이 먼저 압니다. 오늘 또 비가 오려나. 쑤신다, 쑤셔. 여보, 괜찮아? 약은 먹었어? 먹었지. 근데 약발이 안 드는 것 같아. 병원 한 번 더 가볼까? 병원. 에휴, 가도 소용없더라. 의사도 그냥 참고 살라잖아. 그녀의 손은 굳은 나무뿌리 같습니다. 구부러진 손가락 마디가 딱딱하게 부어올라 있습니다. 무릎은 늘 붓고 열이 납니다. 순자 씨는 걸을 때마다 통증에 몸을 비틀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으셔야죠. 아이고, 왔다 갔다 힘들어 죽겠다. 요새는 집에도 물리치료 오던데요. 알아봐 드릴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늙었구나. 내가 해주는 것도 고맙고 참. 밤에는 잠을 못 잡니다. 눕자마자 쿡쿡 쑤시는 무릎 때문에 몸을 일으키곤 합니다. 에휴, 이게 죽을 병은 아니래도 너무 고통스러워. 며느리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 읽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에 좋은 운동이래요. 운동. 웃기고 있네. 아픈데 무슨 운동이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안 움직이면 더 굳는다고요. 나도 알긴 아는데 하기가 너무 싫어. 너무 아파서. 우리 천천히 해봐요. 조금만 하루에 몇 번이라도요. 순자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너희 고생만 시킨다. 어머니, 누구라도 늙으면 아픈 거죠. 며느리의 손길이 순자 씨의 무릎을 쓰다듬습니다. 순자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젊을 때 논에서 이 삽 저 삽 다 들고 일했어. 그때는 몸이 재산이라던 시절이었지. 근데 지금은 내 몸이 제일 큰 짐이네. 어머니, 우리 내일 병원 가요. 그래. 가자. 가긴 가야지. 순자 씨는 한숨을 내쉬면서도 결심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굳은 손이 살며시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는 조금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순자 씨를 괴롭게 하는 관절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관절염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물론 나이는 큰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을 덮고 있는 연골이 점점 얇아지고 부드러운 표면이 마찰로 닳아 없어집니다. 연골이 사라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하지만 나이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특히 관절염을 많이 앓는 이유에는 젊은 시절의 생활 방식이 크게 작용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땐 무릎이 내 재산이었어. 예전에는 쪼그려 앉아 김을 메고 무거운 짐을 이고 나르고 계단도 언덕도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때는 일할 수 있는 몸이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시간의 무게가 결국 무릎과 손가락, 허리의 관절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관절염이 많은 건 이런 이유입니다. 전북의 한 마을 보건지소에서 조사한 사례를 보면 70대 이상 주민의 65%가 무릎 관절염을 진단받았습니다. 그중 80% 이상이 평생 농사일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분들은 허리 펼새가 없었다고 회상합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가 관절 연골을 눌러 마모를 빠르게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체중입니다. 몸무게가 늘어나면 관절이 받는 압력도 커집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체중의 3배에서 6배의 하중을 견딥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체중이 5kg 늘면 무릎에는 15에서 30kg의 부담이 간다고 합니다.
살이 찌면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도시 거주 노인 가운데 무릎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젊을 때 비만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절염은 가족력도 작용합니다. 부모나 형제가 관절염이 심하면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증상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유전적으로 연골이 약하거나 염증 반응이 심한 체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무릎이나 손목을 크게 다친 적이 있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한번 다친 관절은 약해지고 세월이 흐르면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옵니다. 또한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같은 생활 습관은 우리 민족의 전통 자세지만 관절 건강에는 매우 해롭습니다. 이 자세들은 연골을 압축하고 마찰을 크게 합니다. 또 다른 원인은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대표적입니다. 이건 단순히 연골이 닳는 게 아니라 면역 체계가 자신의 관절을 공격해 염증을 만듭니다. 심한 통증과 함께 관절이 변형되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 노인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절염은 수명이 길어지면서 생긴 문명병입니다. 우리는 50세까지만 살던 시대에서 80세 넘게 사는 시대로 왔습니다. 관절이 50년 쓰라고 만들어졌는데 80년, 90년 쓰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원인의 상당수는 생활 습관과 관리로 늦출 수 있습니다. 나이 탓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원인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관절염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어르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이 그러더라. 그냥 참고 살라고. 죽을 병도 아닌데 고칠 수는 없대. 맞습니다. 관절염은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닳아 없어진 연골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가능합니다. 통증을 줄이고 진행을 늦추고 일상생활을 더 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관절염을 없애는 게 아니라 덜 아프게 더 잘 살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통증 관리와 약물 치료입니다. 첫 번째는 통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통증이 심하면 움직이질 못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더 굳고 근육이 약해져서 더 아픕니다. 그래서 통증 조절이 첫걸음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는 소염 진통제, 연골 보호제, 스테로이드 주사 등 상태에 맞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통제는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적당히 필요할 때는 꼭 사용해야 합니다. 통증이 덜해야 운동도 할 수 있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운동과 물리치료입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말합니다. 아픈데 무슨 운동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안 움직이면 더 나빠집니다. 운동은 연골을 되살리진 못하지만 관절 주위 근육을 강화합니다. 근육이 튼튼하면 관절이 받는 하중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관절 운동만으로도 통증이 줄고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하루 10분, 2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금씩 매일이 중요합니다. 물리치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온찜질, 전기자극 치료, 초음파 치료 등이 통증을 완화하고 혈류를 좋게 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온찜질만으로도 많은 어르신이 효과를 봤습니다. 세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세 번째는 체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몸무게가 1kg 줄면 무릎 관절이 받는 부담은 4kg에서 6kg가 줄어듭니다. 많이 뺄 필요도 없습니다. 2kg에서 3kg만 줄여도 통증이 크게 감소합니다. 건강한 식단과 가벼운 운동으로 조금씩 체중을 줄여보세요. 네 번째, 생활습관 바꾸기입니다. 네 번째는 관절에 해로운 자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쪼그려 앉기 피하기, 무릎 꿇는 자세 줄이기, 너무 낮은 좌식 생활 대신 의자 사용하기,
이 작은 변화들이 무릎을 보호합니다. 또한 보조기나 지팡이를 활용해 무릎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남보기에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안전하고 덜 아픈 게 더 중요합니다. 5번째,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관절염은 평생 함께 가야 할 친구 같은 병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다. 가족에게 짐이다. 이런 생각이 병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스스로를 돌보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이야기 나누고 웃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경기도의 한 보건소에서는 매주 노인을 대상으로 관절 건강 운동반을 운영합니다. 80대 할머니들도 의자 운동을 배우며 이거 하고 나니 무릎이 좀 가벼워졌다. 통증 때문에 집에서만 지내던 분이 친구도 만나고 시장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관리의 힘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관절염을 없앨 수는 없지만 100세까지 덜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가족과 본인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관절염 관리는 노후의 자립을 위해 꼭 하셔야만 합니다. 관절염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삶을 잃는 병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걸 해보세요. 약을 챙기고 운동을 하고 자세를 바꾸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큰 변화가 아닙니다. 하루가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삶. 우리의 노후가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대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